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많은 왕조들이 수도로 삼은 7개의 도시들을 중국의 7대 고도라고 합니다. 7개의 고도 중 여러분은 몇 개를 알고 계시나요? 지난 베이징과 난징을 다뤘던 1부에 이어 2부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중국의 7대 고도는 산시성의 시안입니다. 우리에겐 장안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날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지만 베이징이 수도로 부상한 건 중국의 근세시대부터이고 사실 그 이전까지는 중화 문명의 핵심 수도는 누가 뭐래도 장안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장안의 화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겠습니까? 시안의 지리적 위치를 본다면 중국 서남부 특유의 그 험준한 산맥이 북쪽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평야지대가 바로 시안입니다. 따라서 시안에서는 서쪽의 서역으로 갈 수도 있고 동쪽으로는 중국 동부로 펼쳐져 바다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가히 중국 대륙의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넓은 중국 대륙을 통치하기에 최적화된 곳이죠. 북쪽과 서쪽의 사막의 건조기후, 동쪽의 온대기후, 남쪽 산지지형과 습한기후, 그 모든 지형과 기후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시안이랍니다. 따라서 시안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고 중국 주나라의 발원지가 정확히 시안은 아니지만 시안 일대였으며 주나라가 상주혁명으로 중화문명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수도 호경도 시안의 서남쪽 근교였습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였던 진나라의 수도 함양 역시 시안의 북쪽 근교였죠. 진나라에 이은 중국의 두 번째 통일왕조 한나라의 수도가 바로 시안이었고 시안에게는 수도로서 역사의 첫 시작이었죠. 한나라는 중국 역대 왕조들 중 가장 오랫동안 이어진 왕조였고 그만큼 시안도 수도로서의 역사가 장구했습니다. 한나라를 건국한 한 고주 유방은 시안에 장락궁과 미양궁이라는 궁궐을 만들었고 7대 황제 한무제 때는 궁궐 2-3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가 워낙 오래된 역사인 만큼 오늘날 시안에는 한나라 시절의 유적지들이 거의 남아있질 않고 한나라 황제들의 무덤들이 몇 군데 존재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한나라는 위초고, 삼국지로 분열이 되었죠. 그리고 위초고는 다시 사마시의 진나라로 통일되었습니다. 진나라의 첫 수도는 위나라와 동일하게 러양이었지만 313년 진나라의 수도 러양이 흉노족의 공격으로 함락되는 바람에 진나라의 4대 황제이자 마지막 황제였던 진민제는 장안으로 도읍을 옮겼죠. 하지만 진민제가 저항하던 장안도 흉노족이 주도하여 세운 국가 전조에게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중국의 북방은 수백 년간 5개의 이민족들이 16개의 나라를 건국하는 5호 16국 시대의 분열시대가 이어졌습니다. 16개의 국가들 중 시안은 흉노족이 세운 전조, 저족이 세운 전진, 강족이 세운 후진 세 국가의 수도였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의 분열기 5호 16국 시대는 선비족의 탁발부가 세운 북위에 의해 통일되었습니다. 북위의 수도는 시안이 아니었습니다. 북위의 수도는 러양이었는데 이 북위의 황제였던 효무제가 북위의 군벌이었던 고환과 세력 경쟁을 했었습니다. 534년 효무제가 고환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하자 그대로 러양을 탈출해 시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시안에는 우문태라는 군벌이 있었고 시안과 러양에서 각각 우문태와 고환이 서로 다른 황제를 추대하였고 끝내 그들의 아들들이 직접 황제에 등극하면서 각각 북주와 북제라는 두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 중 시안은 북주의 수도였죠. 중국의 오랜 분열 시대는 북주에서 파생한 국가 수나라가 북제를 무너뜨리고 또 중국 남부지방의 왕조들까지 멸망시키며 통일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안은 한나라에 이어 다시 통일왕조로서 수도로 자리매김했죠. 시안은 수나라 이후 당나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당나라 때가 가히 시안 역사에서의 절정기였는데요. 당나라는 수도 시안을 철저한 계획도시로 설계하였습니다. 마치 바둑판처럼 구획을 정하고 행정적으로 효율을 극대화를 추구한 계획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도시였던 만큼 우리의 발해와 일본도 시안을 본떠 그대로 수도 구획을 정할 정도였습니다.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개방적인 국가였습니다. 당나라의 6대 황제, 현종의 초반치세기를 흔히 당나라의 최전성기라고 일컫습니다. 당나라는 외국인과 외국 문화에 대해 거리낌이 전혀 없었고 당나라의 수도 시안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쪽에 서역으로 향하는 길이 트여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시안을 실크로드의 종착지라고 할 정도였죠. 이슬람과 서역의 상인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무역에 종사하며 누구나 쉽게 당나라의 수도 시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죠. 그리고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가 당나라의 수도 시안으로 접어들며 조로아스터교, 이슬람교, 마니교, 크리스트교에서 파생된 네스토리우스파 경교까지
수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시안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안에 가면 다양한 종교의 사원들을 볼 수 있으며 특히 당나라는 751년 탈라스 전투 패전 이후로 중앙아시아가 이슬람화되면서 이슬람교가 유독 시안에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일종의 뉴욕 같은 곳이었죠. 괜히 신라와 발해와 일본의 승려 및 유학의 학자들이 당나라로 몰려들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의 뉴욕과 당대의 시안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결국 재래의 토착성만을 고집하지 말고 세계적으로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성이야말로 한 도시, 나아가 한 국가가 전성기로 나아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당나라 멸망 이후 시안을 수도로 삼은 국가는 없었고 당나라가 시안의 역사에서 최전성기인 동시에 수도로서는 마지막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로 지금까지 누가 뭐래도 중국 서북 지역에선 가장 큰 도시랍니다. 오늘날 시안에 가면 거대한 성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사실 당나라 때의 전성기를 나타내주는 유적지가 아닌 명나라 때 보수된 성벽이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중국의 7대 고도는 러양입니다. 러양 또한 시안과 함께 중국의 역사적인 수도 쌍두마차였습니다. 베이징 전에는 시안과 러양이 있었으며 러양은 시안과 거의 동급의 고도였습니다. 러양은 중국어 발음이며 우리에겐 낙양으로 알려져 있죠. 러양은 허난성의 도시로 비록 시안은 산지성이라 두 도시가 속한 성은 다르지만 두 도시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러양 역시 시안과 같은 지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양은 시안과 함께 중원을 상징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죠. 다만 러양이 시안과 차이점이 있다면 서쪽으로 탁 트인 시안과는 달리 러양은 서쪽으로는 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차라리 동쪽으로 나아가기가 상대적으로 더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 중원 지역의 중국 왕조 입장에서는 서쪽에 외적이 침입해온다면 러양만큼 방어적으로 효과적인 데가 없다는 뜻이죠. 아닌 게 아니라 본디 시안의 근교도시였던 호경의 도읍을 점했던 주나라는 서쪽 오랑캐의 공격을 받아 부득이하게 더 동쪽으로 천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북 지색의 고사 다들 아시죠? 주나라는 호경에서 지금의 러양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고 서쪽의 오랑캐를 방어해야 했기에 서쪽에서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을 수 있는 곳이 필요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로지 방어적 목적만을 위한 천도였던 만큼 주나라가 호경에서 러양으로 천도하면서 춘추 전국시대가 개막하죠. 러양을 수도로 삼은 주나라는 전국시대 와중 멸망하고 말지만 어쨌든 주나라의 수도였던 도시로서 상징성이 있었기에 설령 장안, 즉 시안을 수도로 삼은 왕조들도 언제나 러양을 제2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러양이 시안의 대체제 같은 편견이 있는데 수도의 대체제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두 번째 왕조 한나라의 수도는 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약 15년 정도 외척이었던 왕망이 쿠데타를 통해 신나라를 건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중남부에서 한나라 황족이었던 유수가 다시 신나라 정부를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 사람이 광무제라는 황제이고 이 광무제가 부활한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구분하죠. 이때 새로 회복한 후한의 수도가 바로 낙양, 즉 러양이었습니다. 다만 후한말 황제를 제멋대로 교체한 군벌 동탁이 헌제라는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옹립한 뒤 동탁에 반발하는 호족 및 군벌들이 반동탁 연합군을 조직하고 수도 러양으로 향하자 동탁은 헌제를 인질로 삼고 시안으로 다시 천도했습니다. 이때 러양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든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조조의 아들 조베가 건국한 위초고 중 위나라의 수도가 러양이기도 했으며 그래서 위초고 삼국지를 통일한 진나라의 수도도 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우의 목이 매장된 곳도 러양이죠.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우가 손권에게 목이 베인 뒤로 손권은 유비의 활을 피하고자 관우의 목을 조조에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관우를 흠모했던 조조는 러양에 관우의 목을 묻어주고 무덤을 만들어 주었죠. 5호 16국의 16개 왕조들 가운데 러양을 수도로 삼았던 국가는 없었지만 시안을 수도로 삼았던 국가들은 언제나 러양을 제2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한 북위 역시 러양에 중국의 4대 석굴 사원 중 하나였던 룽먼 석굴 사원을 조성하기도 했죠. 더불어 북위는 시안과 러양을 기준으로 두 국가로 쪼개졌습니다. 수나라 당나라 때는 시안의 수도였지만 여전히 러양은 제2의 수도로 기능했죠. 당나라 역사에서 유일하게 여황제가 군림했던 시절이 있었죠. 바로 측천무후 치세였습니다. 측천무후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당나라 수도를 러양으로 삼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러양에 대한 측천무후의 총애가 남달랐는지 러양에 있던 룽먼 석불 사원에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본뜬 석불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러양이 중국 왕조의 수도가 되었던 적은 없지만 그 상징성은 그대로 이어졌기에 항상 중요한 대도시로 이어져 왔고 지금도 중국의 대도시 중 하나랍니다.
러양이 주는 우리 교훈, 만년 2위도 나쁜 게 아니고 오래 갈 수 있다. 나머지 중국의 7대 고도 3곳은 3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